네이버 블로그 사기암 자연치유 체험기를 운영하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무엇을 먹었느냐에 의해서 어떤 요법을 했느냐. 암 환자들이 뭐 좋다는 요법이 엄청 많죠. 저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한 가지가 비타민 C 요법입니다. 저는 이게 암 자연 치유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비타민 C 요법은 그냥 우리가 집에서만 하는 이런 음식이나 운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맞는 주사인데, 정맥 주사인데, 그거를 자연치유라고 하기는 순수한 자연치유는 아니지만, 이 책을 보고 저는 비타민 C 요법을 시작을 했거든요. 비타민 C 항암의 비밀,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통증도 부작용도 없는 자연 항암제 비타민 C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비타민 C가 이게 통증 부작용이 없는 자연 항암제, 그래서 자연요법에 들어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비타민 C를 맞으면서 몸에서 어떤 고통이나 부작용이나 이런 걸 느낀 일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비타민 C를 맞은 지는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5개월 정도 됐는데, 비타민 C 요법을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C 요법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타민 C는 이제 제 상식이었어요. 제 상식이라고 생각한 비상식이었죠.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필요량 이상은 필요 없다. 그래서 어차피 소변으로 다 배출되는 건데, 과하게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집어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상식을 뒤엎는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상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그 생각을 바꾸고 비타민 C 요법을 시작을 했는데, 비타민 C는 이 책은 하병근 박사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의과대 교수였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한국의 현대의학이 지금 많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걸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본인의 책에서 서술을 해놨는데, 그래서 진심으로 이게 병을 관리가 아닌 완치시킬 수 있는 의학을 나는 찾고 싶다 해서 미국으로 이제 떠났고, 거기서 공부를 더 하고 인디애나 주립대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 책 항암의 비밀 말고 또 한 거는 면역의 비밀, 비타민 C 면역의 비밀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우리 건강에 필요한 물질인지를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암 환자뿐만 아니라 그냥 성인병을 예방한다거나 건강을 좀 지키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비타민 C 요법은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박사예요. 노벨상을 2번이나 타신 분입니다. 굉장한 석학인가 봅니다. 두 번씩이나 탔다는 거 보니까. 근데 하나는 2차 대전 반대 운동으로 평화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화학상, 노벨 화학상인가를 하나는 받았는데, 하나만 받는다 하더라도 엄청난 석학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비타민 C가 항암에 효과가 있다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제1기의 비타민 C 요법을 거의 창시한 몇 분에 해당되는 분들이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 그 뒤에도 계속 연구를 하면서 비타민 C가 항암에 얼마나
항암 역할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었고 현재는 비타민C가 거의 많이 일반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병건 박사님의 이 책에 의하면 그 한국에 비타민C를 보급하는데 10년이나 지났는데도 지금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 이유는 아쉽게도 너무나 안타깝다고 하면서 배운 자의 위선과 가진 자의 탐욕이 어우러지면서 비타민C 치료법은 갈 길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병건 박사님은 지금 이 세상에 없는 분입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너무 빨리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직 그 나이는 안 되신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정말 한국의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걸 펼치고자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이 책에다가 써놓은 거 보면 어쩌면 그분의 유언이었지 않나, 한국에 비타민C가 제대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불완전한 과학이 미처 풀어내지 못하는 자연물의 치유력은, 그러니까 이 비타민C는 자연물이라는 거죠. 그 치유력은 의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폐해는 난치병의 양산과 듣지 않는 치료약의 만연으로 이어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가 우리가 어릴 때 듣도 보도 못한 질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뭐 난치병이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에서부터 암도 사실은 난치병이죠. 고혈압, 당뇨, 고혈압은 증상에 불과한 뭐 병도 아니지만 당뇨병도 난치병입니다. 사실은 난치병이 아닌 난치병입니다. 병원에서는 평생 관리만 하려고 하죠. 그걸 완벽하게 낫질 않아요. 근데 사실은 당뇨는 식생활만 제대로 바꾸면 사실 낫는다고 주장하는 의학계 많은 주장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지금은 이제 상당히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제 주의 주장은, 그러니까 제가 암 치료에 있어서 주의를 가장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 내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부작용이 없는 치료법은 무엇이든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제 주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 이것도 이 책을 봤을 때 이건 전혀 부작용 없는 선택적 항암제라고 나왔거든요.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선택적 항암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것보다도 우선 암 환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솔직히 내가 죽음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뭔들 안 해보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주류의학이라고 하는, 지금 병원에서 암 치료를 하는 그 무서운 암 항암제, 이걸 치료를 하는 그 의사 선생님들은 일체 다른 걸 못하게 하거든요. 뭐 한다, 저한테도 미슬토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미슬토도 맞았어요. 미슬토도 겨우살이 풀에서 추출한 항암 면역제로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저는 그것도 맞고 비타민C도 다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두 가지를 다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워요. 좀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냥 그 전에 미슬토를 맞다가 지금은 비타민C를 비교를 해보니까 같은 돈, 내가 갖고 있는 여력의 한계에서는 미슬토보다는 비타민C가 낫지 않겠는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미슬토는 이제 면역을 올려주는, 그러니까 보조요법이라고 볼 수 있고, 비타민C는 암세포를 집중 공격하는 완전히 치료약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이 책에 의하면. 그래서 저는 미슬토하고 이게 비타민C가 가격이 비슷하니까 그러면 미슬토를 두고 비타민C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실비보험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기전이 다른 거기 때문에 뭐 다 하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하병근 박사는 현대의학에서 암치료법 한계를 얘기를 했는데, 암 환자와 정상인의 차이에 주의를 기울이면 다른 시각의 암치료법을 갖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암 환자의 몸과 또 암 조직과 혈액 속에 어떤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존재하고 지나치게 결핍됐는지 이런 걸 잘 관찰을 하면서, 또 환자는 왜 면역력이 떨어지는지 그런 객관적인 관찰부터 해야 되는데, 주류의학은 암세포만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발전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든다. 이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항암 치료가 돈이 많이 들든 조금 치료를 받을 때 고통스럽든 사람을 죽이지만 않는다면 그건 누구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의 한계점은 면역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더 이상 항암제가 듣지 않으면서 암세포에 몸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과 암세포의 싸움에서 내가 져버리면 죽어버리거든요, 사람이. 세상에 사람의 목숨만큼 귀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람의 목숨이 최고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그 인명은 경시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씨앗이라고 본다면 그 암 환자의 몸은 밭이라고 본다고 했어요. 그 씨앗이 잘못됐는지 밭이 잘못됐는지 둘 다를 다 보는 그 시각을 키워야 된다. 그 주류의학의 의무다. 이렇게 책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의 상식일 거예요. 저만의 상식이 아니라 비타민C가 1일 그 기준량이 있어요. 그 기준량이 얼마냐? 보통 1000mg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미국에서 그 기준량을 정해놓은 걸 우리나라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기준량을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실험에서 보면 건강한 사람과 또 감기 환자, 또 어떤 교통사고 난 사람, 또 이런 암 환자, 이런 다양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비타민C에 같은 동량을 투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투여를 해봤을 때 그 투여를 하고 나서 몇 시간, 3시간 후에 다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의 혈액에서는 비타민C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픈 사람, 이런 사고 당한 사람, 내 몸에 지금 안 좋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비타민C가 다 소진되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타민C 1일 한 개치 1000mg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다.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내 상태에 따라서 비타민C가 더 많이 요구될 때가 있고 적게 요구될 때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암에 걸렸다든가 이랬을 때는 과량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기에 걸렸을 때도, 제가 이 책을 읽고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약을 먹는 것보다 비타민C를 먹는 게 빨리 그 감기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타민C를 많이 사놓고 계속 먹고 있는데, 그거 먹는 거하고 비타민C 주사 맞는 거 동일하게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우리 애들한테 감기가 오려고 하면 이걸 먹어라. 그때 이걸 세포를 먹어라. 과량 먹어야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서 엄마 대박. 그러면서 감기가 오려고 할 때 본인이 감기가 굉장히 안 떨어졌는데 비타민C 3봉 먹고 나서 자고 나니까 깨끗하더라. 엄마 대박이야. 한 통 더 줘 하면서 한 통을 더 갖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감기가 올려가 비타민C를 과량으로 드셔보세요. 그리고 비타민C, 이제 비타민C가 표적항암제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비타민C에 그 음양항암제의 기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항암제와 양항암제로 이렇게 비타민C를 나눠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항암제의 기전은 분말로 된 경구 투여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 비타민C가 분말로 된 게 나오고 알약으로 된 게 나옵니다. 근데 분말로 된 그 비타민C는 100%예요. 알약은 그 알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그 다른 이물질을 섞었습니다. 근데 이물질을 섞고 또 알약은 이제 붕어빵 틀같이 그 알약의 틀이 있어요. 이렇게 찍어낼 때. 그 찍어낼 때 틀이 있는데 그 틀에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알약이 잘 안 떨어진대요. 그래서 기름을 다 발라놓고 알약을 만들기 때문에 그 알약에는 기름이 들어가 있고 이제 발려져 있고 또 고형화하기 위해서 다른 물질을 넣었기 때문에 이건 권하지 않겠다. 이렇게 특히 위가 약한 사람들은 그 알약이 들어가서 위에서 계속 녹을 때까지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자극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위가 약한 사람들이나 또 이런 그 과량으로 먹어야 되는 암 환자들은 그건 절대 알약은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분말로 된 걸, 그러니까 분말도 시중에 과량으로 아예 큰 덕용 포장도 있고 이 일회용 포장도 있어요. 그 일회용 포장을 이렇게 저는 사서 먹는데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과량으로 이제 사지 마라. 과량으로 사면 이게 비타민C는 공기에 노출돼서 8시간인가 있으면 산화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한번 뜯어놓으면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량의 판매한 봉지는 안 사시는 게 좋고 일회용 포장 그렇게 된 걸 사시는 게 좋다고 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먹어서 들어가는 그 비타민C가 내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하는 과정을 막는다. 또 암세포들이 신생혈관을 생성하는 것을 저해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암세포가 있지만 내 정상세포까지 암세포를 계속 잡아먹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또 암이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계속 신생혈관을 만든다고 해요. 그럼 그 신생혈관을 만드는 거, 저해하는 거, 그것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콜라겐을 생성하는 작용을 하고 암세포들이 뿜어내는 효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저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들이 효소를 많이 뿜어내면 그걸로 인해서 암 환자는 통증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해한다는 건 비타민C를 과량으로 먹었을 때 그 통증도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항암제의 기전이 있어요. 양항암제는 먹는 게 아니고 주사로 맞히는 거. 이게 정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양항암제와 항암제의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암 환자는 두 가지를 반드시 동시에 해야만 된다고 이 책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맥 주사도 맞고 먹는 것도 먹습니다. 근데 정맥으로 투여해서 혈중 농도를 최대한으로 상승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항암제에 투여하는 방법은 내가 설사가 날 때까지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최대 용량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양항암제는 몸무게에 따라서 그 그람 수가 달라집니다. 근데 병원에 따라서 비타민C를 이제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 한데 보통 그냥 한 20g짜리를 영양제 개념으로 맞히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희석을 하지 않고 맞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니는 병원은 그 원장님이 비타민C를 투여하는 그 원장님들의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그 모임이 비타민C 연구회 하고 또
비타민C 월드에서 하는 그 의사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다 매뉴얼을 다 가르치고 그 프로토콜을 다 공유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 배워서 알고 있다고 하셨고요. 이제 그걸 모르는 원장님을 만나거나 하면 가르쳐 가면서 이게 맞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직도 이 비타민 C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원장님, 개인 병원들도 많은 모양입니다. 개인 의원들이죠. 동네 의원들이 이게 일반화되면 상당히 많은 그 암환우들이 비타민 C를 맞으러 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다니는 병원 원장님한테 왜 그럼 대학병원에서는 이게 효과가 좋다면 왜 환자들한테 이걸 하지 왜 이걸 하지 않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대학병원 같은 데는 마진이 없어서 이걸 안 해요. 마진 없는 건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마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환자를 살려서, 그러면 그 가격을 올려서라도 환자를 살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그 양항암제는 비타민C 정맥 투여를 하는 건 혈중 농도를 최대한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암 조직 주위에서 표적 항암제로 변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주사로 들어간 항암제, 이게 비타민 C가. 근데 암세포가 뿜어내는 유해산소와 자유기를 무력화한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산화된 비타민 C는 포도당 전달체를 통해서 암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암세포 속으로 들어간 산화 비타민 C는 암 조직 주위에서 과산화수소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과산화수소가 양항암제인 비타민 C의 작용을 증폭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암세포만을 그 표적해서 죽이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상당히 많은 그 실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류의학이 얼마 가지 않아서, 아니면 주류의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게 소문이 난다면 뭐 동네 의원들이 그냥 저처럼 집에서 자연치유하면서 이런 걸 선택적으로 가서 맞는다든가 이런 것도 뭐 암 치료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암 치료를 하는 시간이 어느 그런 그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장이 견뎌낼 때까지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봉을 먹습니다. 3g짜리. 그럼 30g을 먹게 되거든요. 이게 먹는 거하고 주사하고는 그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주사는 주사 맞는 날도 비타민C를 먹는 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주사 맞는 날은 먹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했더니 그건 기전이 다르다고 했거든요. 책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주사 맞는 날도 과량의 비타민C를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면 아침 식사하고 2봉을 먹어요. 아침 식사 대신 저는 이제 타먹는 게 있는데 그것도 뭐 일종의 식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먹기 때문에 그거 마치고 바로 2봉. 그 다음에 점심하고 아침 식사 사이에 또 2봉을 먹습니다. 물 마실 때. 그리고 또 점심 식사 후에 2봉. 또 저녁 식사하고 점심 식사 사이에 2봉. 저녁 식사 후에 2봉. 이렇게 해서 10봉을 먹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먹는 게 있는데 같이 먹는 게 MSM이라고 하는 겁니다. 식이요항입니다. 근데 식이요항을 왜 먹느냐면 MSM은 그 비타민 C가 우리 체내에 들어가서 글루타치온으로 항산화제를 글루타치온으로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MSM도 먹고 있어요. 근데 비타민 C나 MSM 이런 건 그냥 그 인터넷 상거래 하는 데서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냥 최저가 검색해서 사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뭐 나오는 게 거의 그 우리나라에서 이게 재료는 뭐 중국이나 영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소포장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포장을 중국산이든 영국산이든
그 내용은 똑같다고 하니까 뭐 크게 뭐 어떤 게 좋다 안 좋다고 말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거의 그 선진국들이 이렇게 비타민 C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그게 상당히 그 공해를 많이 일으키는 굴뚝 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제약이 많아서 안 만든다고 하는데 거의 영국과 중국에서 많이 만들고 있다는데 그 내용물은 똑같다고 하는 거 보면 크게 뭐 차이 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타민 C와 MSM을 그냥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을 해서 사고 있고요. 그렇게 사도 내용물은 똑같다면 굳이 비싼 걸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C 액체는 저는 20g부터 시작을 해서 한 번 갈 때마다 10g씩 올라갔어요. 10g 올라가서 제가 50kg 몸무게에 따라서 이게 나뉘는데 50kg는 60g까지가 최대치라고 했고요. 근데 혈중 농도를 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무게와 관련이 있겠죠. 제가 같이 그 비타민 맞는 또 한우님은 저보다 조금 키도 크고 그래서 그분은 70g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무게에 따라서 아시는 분들은 다 의사 선생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비타민 C는 감기 독감에서부터 당뇨병 항암 치료에까지 모든 질병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신 이황재 박사님이 유튜브에서 보면 비타민 C에 대한 극찬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그 내용을 보면 비타민 C가 얼마나 이게 혈관 건강에도 중요한지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C는 지금 제가 맞으러 다니는 건 주사는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해요. 혈관은 늘 바늘을 찔러야 되니까 사실 뭐 여자들보다 남자들은 주사 바늘이 더 무섭대요. 남자들은 뭐 몽둥이는 안 무서워도 주사 바늘은 무섭다네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맞다가 중도에 뭐 포기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그냥 혈관이 안 좋아서 그만뒀어요. 맞는 거 뭐 귀찮아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는데 비타민 C를 한번 맞기 시작을 하면 2년 정도는 맞아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못 맞아도 2년 이상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를 그 맞을 때도 이 비타민 C가 산화가 된다고 그래요. 미리 이렇게 타놓으면. 그래서 30분 전에 전화를 해야 돼요. 내가 비타민 C 맞으러 갑니다. 희석을 좀 해놔주세요. 비타민 C를 상온에 놔두면 안 되니까 냉장 보관을 한다고 하는데 그 냉장 보관을 해서 이제 희석돼서 이렇게 섞이면 이게 차요, 너무. 근데 찬 걸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굉장히 체온이 떨어지면서 암 환자가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병원에서는 비타민 C가 들어가는 라인에 그 온열을 하는 그 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잡아서 온열을 해서 들어가는 동시에 따뜻해지면서 몸속으로 들어가게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병원은 이제 그게 없어서 여기에 찜질팩을 이렇게 얹어 주시거든요. 이렇게 얹어서 하는데 이게 좀 부담스럽더라도 6개월간은 일주일에 2번만 맞으면 되고 그 다음 6개월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이제 계속 용량이 계속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한 달에 2번씩만 맞으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2번이면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죠. 지금은 일주일에 2번을 병원에 가서 정맥주사기 때문에 한 2시간 걸려요. 보통 아침 9시에 출발해서 병원에까지 가는 시간과 집에까지 오는 시간까지 합치면 거의 한 12시에 오거든요. 일주일에 2번을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바쁜 거예요. 가끔은 우리 환우님들이 전화를 하셔도 제가 못 받고 그럴 때가 많은 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또 그것도 하죠. 산에 운동도 가야 되죠. 굉장히 바빠요. 근데 비타민 C를 조금 내가 암 환자인데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야간하는 병원이나 이런 데를 찾아보셔갖고
좀 맞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타민 C를 이 책을 저는 읽기를 이제 이게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책을 읽고 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길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암 환우님들이 책을 좀 읽어보시고 비타민C를 시작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이 책이 또 저 귀에 눈에 잘 안 들어온다, 나는 책은 읽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에 하병근 박사, 하병근 비타민C 이렇게만 검색을 해도 그분의 한 2시간짜리 강의가 나옵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운동하면서 그분의 강의를 5번도 더 들었어요. 귀에 꽂고 계속 그 유튜브를 들으면서 운동을 했거든요. 그런 거 들으면서 운동을 해도 상당히 공부도 되고 좋습니다. 근데 하병근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우리나라에 신종플루가 한참 유행을 하고 막 난리를 칠 때 고용량 비타민C 주사를 마치고 먹여라, 그것만 해도 독감, 그렇게 신종플루는 이걸 사람이 죽어가는 독감을 방지할 수 있다, 사람이 죽어가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우리나라 4대 일간지 신문에 다 메일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한 신문에서도 그 기사를 올려주지 않더라, 너무 안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참 그런 게 어떤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우리가 인명을 살리고 하려면 모든 의학계가 정말 정직하게 사람을 살리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비타민C가 항암제로서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독성이 없다는 겁니다. 효과적인 항암요법의 미래는 지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맹독성 물질이 아니라 암세포는 죽이지만 인체에는 무해한 비타민C 같은 물질에 있다, 이렇게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을 하셔갖고 비타민C를 암 환우님이라면 요법을 하시기를 저는 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